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 2차 곡선을 다 했어요. 그죠? 포물선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그리고 쌍곡선의 방정식. 자, 당연히 각각의 세 가지 포물선, 그러니까 2차 곡선 정의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나 그죠? 여러 가지 일반형의 형태, 그리고 각가지 정의를 이용한 도형적인 활용 부분을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많이 연습을 하셨다면, 자,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 그 2차 곡선들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기본적으로 위치 관계를 따지겠다는 얘기는 제가 수학상 공부할 때 그래서 몇 번 강조했었잖아요. 여러분들 1학년 때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의 목적이에요. 결과적으로 연립의 첫 번째 목적은 두 개 또는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여러 가지 항등식들, 방정식꼴을 가감법이나 대입법, 뭐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자로 소거하는 과정. 그 문자가 최종적으로 소거됐을 때 그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들을 근으로서 구하는 방법이 이제 연립방정식이었다면,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사실상 각각의 항등식이나 방정식으로는 결과적으로 함수 표현이 가능한 것이고, 함수 표현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혹은 도형적인 표현이 가능했다는 것은 도형의 위치 관계도 따질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제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상은 왜 목이 잠기니? 2차 곡선이잖아요. 결과적으로 2차식으로 구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또 2차 곡선, 그 다음에 직선은 1차식이잖아요. 1차식. 2차 곡선과 1차식의 이 위치 관계, 2차 곡선과 1차식의 위치 관계, 2차식과 1차식의 연립 해봤자 2차식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고, 자, 2차 곡선과 1차 직선이죠. 1차 함수의 직선이 만나 생기는 그런 관계에서 접하는 관계는 당연히 판별식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목이 잠겨? 첫 번째 내용은 여러 가지 2차 곡선들과 1차 함수의 직선을 연립해서 나오는 새로운 교점 찾는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통해서 접하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 즉 교점 두 개를 갖느냐, 아니면 만나지 않느냐를 판별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3번 같은 식은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을 배우지 않았다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수준에서는 그냥 단순한 2차식, 그죠? 다항식이고요. 자, 근데 하지만 이제 3번 같은 식만 놓고 보셔도 이제 우리는 대충 이제 도형의 윤곽을 잡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자,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제곱 이꼴 1인 거잖아요. 자, y가 0일 때 x의 값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요만큼이 주축이 되면서, 자, 긴 놈 제곱 플러스 짧은 놈 제곱, 자, 풀마 루트 2가 자, 여기 마이너스 1이었죠. 초점 좌표가 되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 비율을 갖는 이런 직선이 정근선인, 자, 이러한 형태의 쌍곡선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단순한 그런 2차식이 아니라. 자, 이런 식과 제시되어 있는 1차식 보시면 정리해 보셨을 때 y 이꼴 3x 플러스 1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0,1 지나면서 직선의 기울기가 3짜리인 이런 직선인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도형적인 내용만 보셔도 어차피 점근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얘를 이제 점근선으로 하면서 주축 길이가 2인 쌍곡선이 그려질 건데, 제시되어 있는 직선 방정식은 0,1 지나면서 기울기가 3짜리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직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지만 걔를 더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 두 개의 연립 방정식, 즉 너랑 너가 만나 생기는 교점 찾는 방정식은 아마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임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근, 즉 x값들이 만나 생기는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할 건데, 지금 두 개의 도형이요. 마저 정리를 좀 해보신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6x인가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까지네요. 자, 마이너스 8x의 제곱, 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0. 자, 그래서 아마 4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죠. 자, 플러스 1 이꼴 0. 이게 지금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이 있다면 그 교점이 얼마인가를 찾는 교점 찾는 방정식인데, 얘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미 음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방정식의 실근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근을 갖지 않겠다, 즉 교점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더 정확하게 판정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포물선이나 타원 그리고 쌍곡선 모두 2차 곡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의 이 관계성을 충분히 잘 활용하신다면 문제를 더 다각도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같은 포물선과 다음 같은 직선의 이거 우리 수학상에서 이차함수와의 관계성에서 많이 보던 문제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계니까 도형을 최대한 좀 그려가면서 좀 접근을 해보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제시되어 있는 포물선은 초점 좌표가 4분의 3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제 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포물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자, 네가 y의 제곱 이꼴 3x라는 이런 형태의 포물선이 되고요. 자, 제시되어 있는 직선 보시면 기울기가 1짜리, 절편값이 k, 그죠? 자, y 이꼴 x 플러스 k가 되는데 당연히 그때 생기는 절편 k가 위아래로 움직임에 따라서 접할 수도 있고, 자,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도 가능해지겠죠. 당연히 이런 형태의 문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에서부터 접하는 순간이 늘 기준점이 됐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K값 접하는 순간 교점 1개, 위로 넘어가면 없고 밑으로 내려가면 2개고, 그죠? 결과적으로 이 포물선과 직선의 연립식, 즉 그대로 한번 연립해 보시면 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꼴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 x의 값이 저 직선과 곡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의 x좌표를 찾는 식이 될 거고요. 자, 마저 전개해 보시면 x의 제곱, 자 2k 마이너스 3x인가요? 자, 그다음 플러스 k의 제곱 이꼴 0. 자, 이것이 바로 곡선과 직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의 x좌표 찾는 식이 되는데, 자, 이 판별식이 그 교점의 x좌표 근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자, b의 제곱이죠? 4k의 제곱, 자 12k인가요? 자, 플러스 9되고요. 마이너스 4ac 4k의 제곱인데, 자, 항상 접하는 순간, 즉 교점 하나 갖는 순간, 근이 한 개인 순간이 기준점으로서 판별식이 0인 순간, 즉 k값이 없앨 거 없애보시면 4분의 3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접하는 순간의 k값은 당연히 4분의 3이 될 테니까 접하는 순간인 k 이꼴 4분의 3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싶어. 지금 접하는 순간의 절편 k보다 4분의 3보다 k값이 더 작아지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k값은 만나지 않는다가 k값이 더 커야죠. k값이 접하는 순간의 4분의 3보다 그죠? 더 커져야지 만나지 않겠다가 되는 것이고요. k값은 4분의 3보다 작아져야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남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2차 곡선, 즉 포물선과 타원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 방법 자체를 공식적으로 접근할 거고요. 하나는 미분법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접한다 이꼴은 중근인데 단원 자체가 이제 2차 곡선을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판별식이 0인 순간을 제일 먼저 떠올려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우리가 수투에서 미분법을 배웠던, 자, 도함수 정의를 배우고 제일 처음 배웠던 활용 자체가 접선의 방정식이었죠. 즉 미분법을 통한 이런 접선을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제시되어 있는 2차 곡선의 접선을 구하는 공식은, 그죠? 모두 판별식을 통해서 증명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아마 수학 3에서 배웠던 원방정식에서의 접선도 사실상은 공식 제가 외우지 말라고 했죠. 원방정식 같은 경우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성질만 이용해서 접선을 구했다면, 지금 얘는 이제 사실상 판별식을 가지고 공식을 유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첫 번째 이런 느낌이죠. 첫 번째 제시되어 있는 이 공식 자체는 y제곱 이꼴 4px니까 포물선 이렇게 가요.
자 y의 제곱 이꼴 자 4p x가 되고요. 자 너는 당연히 초점 좌표는 p, 0 정도 되시겠다. 자 그런데 기울기가 m이면서 너에게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누구야? 자 그러니까 y 이꼴 기울기는 일단 m. 자 y절편 모르니까 n 잡죠? 그때 이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너라는 얘기인데 자 실제로 한번 유도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 뒤에서 나오는 타원이나 쌍곡선도 사실 동일한 방법을 취할 거거든요. 이 한 문제로 그냥 대체를 할 건데요. 결과적으로 판별식을 통해서 유도할 거예요. 자 일단 너랑 만나 생기는 교점이 한 개여야 되잖아. 이 얘기고요. 접한다는 얘기니까 y값 대신에 그대로 대입되는 연립이죠. 자 mx 플러스 na 제곱 마이너스 4p x 이꼴 0이면 일단 만족하는 상태가 그죠? 직선과 곡선의 교점 찾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전개해 보시면 m제곱 x의 제곱이고요. 자 2mn x 자 n제곱 마이너스 4px 이꼴 0이라는 이러한 식이 직선과 곡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의 x좌표 찾는 식. 자 조금 더 정리죠. m제곱 x의 제곱이고요. 자 2mn 마이너스 4p x가 되겠고요. 자 플러스 n제곱 이꼴 0이라는 이 식이 바로 곡선과 직선의 교점 찾는 방정식이 되는데 자 교점이 한 개 이것이 접한다의 얘기가 되므로 자 판별식이겠네요. 자 2 빼시고 mn 마이너스 2p로 넘겨서 짝수공식파로 넘어가죠. 자 이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은요.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자 4p mn 플러스 그죠? 4p의 제곱 마이너스 ac m제곱 n제곱 이꼴 0임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별식이 0이어야지 근이 한 개니까 교점이 한 개, 즉 접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정리 마저 해보시고요. 4p로 묶어내시고 자 p 마이너스 mn 이꼴 0이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p가 0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꼭지점이 0인 포물선에 초점이 0이진 않겠죠? 자 그러니까 너는 일단 0이 아니고요. 자 결과적으로 mn 값은 자 p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 충분히 양변을 m으로 나눠보신다면 n 이꼴 자 n분의 p로서 자 그렇다면 너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y 이꼴 자 mx 자 n 대신에 n분의 p를 대입시켜서 완성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공식 암기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공식도 역시 동일한 방법, 즉 판별식을 통해서 유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목이 잠겨? 벌써 11시야? 아유, 물 흘렸어. 자, 지금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공식을 뭔 소리야? 밖에? 자, 공식을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유도하는 방법은 결국 판별식이거든요. 지금 빠르게 암기를 해버리는 게 나아요. 번번이 다 이렇게 판별식을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증명해줘요. 증명은 판별식이라니까요. 그럼 이건 누가 얼만큼 빠르게 암기하고 문제 적용시킬 수 있는가 그 싸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타원 방정식에서의 접선 방정식이나 쌍곡선에서의 접선 방정식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아마 공식 밑에 풀이 과정을 한번 보셔도 제가 처음에 제시했었던 직선과 곡선의 연립식에서 근이 한 개다. 자, 판별식을 이용한 방법과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을 거니까요. 반드시 한번 공식 확인해서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문제 좀 들어갈게요. 자, 일단 문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요. 자, 이제 우리가 미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림을 자, 도형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가 있어요. 자, 포물선 제시되어 있고요. 자, 네가 y의 제곱 이꼴 자, 16x이거든요. 자, 너는 초점 좌표가 한 4 정도 되겠죠. 자, 제시되어 있는 직선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y 이꼴 3x 블라블라인데 너랑 평행한 직선이니까 플러스 k로 그냥 잡을게요. 자, 그러니까 대충 기울기가 3짜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직선 중 하나를 의미하는데 자,
심지어 이제 너랑 평행한 직선 너가 너랑 접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 제시되어 있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 기울기 3짜리인 접선은 자, 이 그래프상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네가 한 A,1도 지난데 자, 이때 A 값을 구하시면 이게 문제죠.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니까 공식을 먼저 떠올려 보시면 그대로 이제 구하실 수 있는데 요 정도까지는 그냥 열림으로써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너랑 너가 만나 생기는 교점이 한 개잖아. y 대신에 자 3x 플러스 k 들어가시고 제곱 마이너스 16 x 이퀄 0. 자, 이것이 바로 이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 찾는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개점 9x의 제곱 자 플러스 자 6k 마이너스 16x 이렇게까지인가요? 자 플러스 k의 제곱 이퀄 0 이렇게까지네요. 가능하죠? 자, 요 부분은 이제 요렇게 2 빼시고요. 자 3k 마이너스 8x 넘기시고 얘의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자, 그래서 판별식 보시면 b제곱이죠. 9k의 제곱 83, 24, 48k 자 플러스 64 자, 그 다음 마이너스 A시죠? 마이너스 9K 제곱 이퀄 0임을 만족해야 되고요. 자, 그것을 만족하는 K 값은 자, 48분의 64니까 88, 86에 48, 3분의 4겠죠? 자,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은 판별식만 가지고도요. 3x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까지인데요. 자, 우리가 공식 어떻게 됐었죠? 기울기가 m이면서 자 y의 제곱 이꼴 자 4px에 접하는 접선 방정식 구하는 공식 방금 했었잖아요. 자 y 이꼴 m x 플러스 m분의 p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초점 좌표 p가 4였고요. 자 기울기는 애초에 3이라고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공식만 가지고 그냥 접근하신다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실 수 있죠. 당연히 암기입니다. 번번이 판별식 쓰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한 가지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 곡선 위에 있는 정점인데요. 자, 이런 느낌이네요. y제곱 이꼴 마이너스 x. 자, 포물선 방정식은 아마 이렇게 생길 것 같죠? 자, 초점 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0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포물선 위에 마이너스 4,a인데 a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4,a는 여기 좀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4,a 가시고요. a값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이 점좌표가 포물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맞나요? 그대로 대입이죠. 자, a의 제곱 이꼴 4입니까? 자, a값 양수값으로서 2 결정하셔야죠. 자, 그렇다면 이 점좌표는 마이너스 4,2였다는 것이고요. 자, 이 점에서 이렇게 가는 접선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이 얘기인데요. 자, 물론 얘도요 판별식 가지고 가실 수 있죠. 왜냐면요 y-2는 기울기 m 잡고 x 플러스 4 가시고요. 자, 결과적으로 y 이꼴 mx 플러스 4m 플러스 2가 되는데 이제 너랑 y의 제곱 이꼴 마이너스 x라는 이 포물선이 서로 접해야 되니까 y 대신에 갖다 대입해서 제곱하고 판별식 돌리시면 돼요. 판별식이 0임을 만족하는 n값 찾을 수 있잖아요. 어때요? 계산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죠. 물론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공식을 알고 있다면 뭐 몇 초 컷 안에 끊을 수 있죠. 자, 공식 뭐였나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자, 그죠? 요렇게 가시고요. y의 제곱 이꼴 4px 자, 위에 있는 정점 x1, y1 너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죠? 자, y1 곱하기 y 이꼴 얼마 됩니까? 2p 여기서 p 값은 초점 좌표 말하는 겁니다. x 플러스 x1 이러한 공식 역시 판별식 가지고 유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대로 한번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본다면 자, 어떻게 됩니까? y 곱하기, 그러니까 y1 곱하기 y로 가죠. 자, y1이라는 정점이 2니까 2 곱하기 y는 자, 2 곱하기 p값 얼마죠? 초점 좌표 마이너스 4분의 1이었고요. 자, x 플러스 x1 마이너스 4로 가는 거네요. 자, 이런 공식에 의해서 그냥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접선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왜 이렇게 모기 잠기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하나만 더. 타원 볼까요? 자,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필수 예제 6번 같은 경우는요. 변변 4로 나눠보죠. x의 제곱, 자 4분의 y의 제곱 이퀄 1이라는 타원 방정식은요. 대충 그래프를 살펴보실 때, 자 y가 0일 때 x의 값 2개 풀마 1, 자 x가 0일 때 y 값 2개 풀마 2, 자 긴 놈 제곱, 짧은 놈 제곱 빼면 루트 3 초점 2개. 자 이러한 형태의 타원을 아마 이제 어렵지 않게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너랑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얼마다? 2다 라는 얘기였잖아요. 맞죠? 자 너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너한테 접하면서 너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기울기는 변함없고요. 절편이 b 변하겠지만 제곱할 거니까 두 개 모두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얘 같은 경우도 그죠? 일단은 정점이 아니라 기울기를 줬기 때문에 판별식을 가지고 가셔도 돼요. 자, 네가 결과적으로 y 이꼴 기울기는 2인 게 분명하고요. 절편 모르니까 k잖아 라고 보시고, 주어진 타원의 방정식과 연립했을 때 근이 한 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접한다 라는 얘기는 만나 생긴 교점이 한 개니까요. 즉 타원의 방정식 4x의 제곱, 자 y 값 대신에 대입될 겁니다. 2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게 바로 직선과 타원이 만나 생기는 교점의 x좌표 찾는 식이 되는 것이고요. 자, 4x의 제곱, 4kx, k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자, 조금 더 정리해 보시면 8x의 제곱, 자, 4kx, 자, k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것이 타원과 직선의 교점을 찾는 방정식이 됩니다. 자, 얘 판별식 보실까요? b의 제곱, 짝수 공식이죠? 마이너스 ac, 자, 8, k의 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이어야지 근이 한 개, 그죠? 판별식 0이니까 접한다는 의미를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자, 4k의 제곱 마이너스 8k의 제곱이죠? 자, 플러스 32가 0이네요. 자, 마이너스 4k 제곱 넘기니까 k의 제곱 이꼴 얼마 됩니까? 4k의 제곱 이꼴 32, 48에 32.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접한 접선 기울기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기울기 2짜리. 그 중에 절편 중 양수 값이 2루트 2. 자, 음수 값이 마이너스 2루트 2. 어쨌든 접선 방정식은 자, 이 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너가 a고 너가 b이기 때문에 그죠? 제곱해서 더하는 건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역시 타원 방정식도 마찬가지로요. 타원 위에 있는 정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양변 구로 역시 한번 나눠보시면 아마 타원 방정식은 9분의 x의 제곱이죠. 자, 9분의 a 다시 자 9분의 ay의 제곱이 꼴 1 이렇게까지 가시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 y제곱이 있는 요 항에서 자 분모 분자 a로 한번 나눠 보셔야 돼요. 자 타원 방정식 최종적인 버전은 9분의 x의 제곱, 사실상은 자 a분의 9분의 y의 제곱 이꼴 1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얘는 상수고요. 자 뭐 어쨌든 어떻게 지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장축 단축 놓고 보셨을 때 자 y가 0일 때 x의 값이 풀마 3인 건 분명해요. 자 x가 0일 때 y 값은 풀마 루트 a분의 3 되는데 a 값에 따라서 그 절대값은 바뀔 테니 그래서 a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자 근데 이제 a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타원이 어떻게든 생길 때 이 점을 지나겠다는 얘기는 이 타원 방정식에 마이너스 1,2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겠다 이 얘기고요. x의 대입 1이죠. 자 y의 대입 자 a 값은 2가 나오네요. 자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다 써야죠. a 값은 2가 나오기 때문에 자 2분의 9가 되고요. 네가 더 긴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축은 x축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는 형태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x가 0일 때 y 값은 루트 2분의 3, 그죠? 풀마 루트 2분의 3 정도. 자, 이때 마이너스 1,2는 분명히 여기쯤 있는 점이거든요. 타원 위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린 접선을 구해봐.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 자체를 y-2는 자 기울기 m, x 플러스 1 잡아놓으시고 타원과 연립 만나 생기는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 한 개, 그것이 접한다. 이렇게 가실 수도 있지만 자, 우리는 9분의 x1 곱하기 x에서 x1이 정점이죠. 마이너스 x. 자, 2분의 9분의 자 y1 곱하기 y 이꼴 1 이러한 공식에 의거한다면 그죠? 중간 과정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2차 곡선 세 가지, 즉 포물선 그리고 타원의 방정식 그리고 쌍곡선, 자, 이 세 가지의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 근데 그 공식도 사실 두 가지 갈래로 나뉘죠. 기울기를 얼마 이렇게 줬을 때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과 그 2차 곡선 각각 곡선 위의 정점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의 갈래로 나뉘는데요. 어쨌든 어떤 공식을 생각해 보셔도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의 유도 과정은 결과적으로 연립했을 때 만나 생긴 교점이 한 개다 접하는 공식, 그죠? 판별식이 0이다를 통해서 다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직접 다 유도해 보시고요. 애초에 해드렸죠? 자, 그 다음은 당연히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상황마다 좀 유연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점을, 그죠? 곡선 위에 있는 정점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이제 공식 갖고 가시고요. 기울기를 주어진 경우는 뭐 충분히 연립해도 그닥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판별식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늘 우리가 이제 미분법에서도 접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그죠? 곡선 밖에서 그린 접선이 제일 까다로웠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이 유형이 바로 이 구유형이 되는데, 자, 일단 보시면 양변 8로 나눠서 타원의 방정식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2분의 자 x의 제곱 되고요. 자, 8분의 y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꼴 1입니다. 자, 타원 방정식을 한번 대충 살펴보시면, 자, y가 0일 때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자, x가 0일 때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고요. 초점 좌표는 0, 루트 6 어렵지 않게 그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어진 타원이고요. 자, 그런데 1,6이라는 점 되게 생뚱맞아요. 여기쯤 있을 것 같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점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2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때 늘 접하는 접점이 제일 중요하다. 미분법에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 왔었죠. 근데 그 점을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접점 좌표를 x1, y1 이렇게까지 잡으시면 좋아요. 함수랑 좀 다르죠. 함수 같은 경우야 y 이퀄 fx였기 때문에 접하는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접점을 t, ft를 잡는 게 유효했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t,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정리하려면 되게 이상한 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x1, y1 그냥 잡으세요. 자, 공식에 의존한다면, 그러니까 공식에 의거해 본다면 이 접선 방정식은 그대로 자 2분의 x1 곱하기 x 자 8분의 y1 곱하기 y는 1이라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죠.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베이스 자체는 자 1번 이 직선 방정식이요. 이 직선 방정식이요. 애초에 어디 1,6에서 그렸다는 얘기는 이 직선 방정식의 x의 값에 1, y의 값에 6을 대입해도 이 식은 성립하는 식이다. 즉 2분의 1 x1 자 y에 6 들어가요. 자 4분의 3 y1 이꼴 1이 성립하는 식이어야 된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x1, y1이 바로 이 타원 위에 있는 점으로서 뭐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고 여기다 대입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x1, y1은 주어진 타원 방정식의 그 곡선 위에 있는 점으로서 자 4, x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얼마죠? y1의 제곱 이꼴 8이다 라는 이 두 번째 관계식도 성립하는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접선 방정식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x1 값과 y1 값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식의 양변 누구 곱해볼까요? 4 곱해본다면 그죠? 위에 남은 정리해보죠. 2x1
3y1 이꼴 4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요. 얘는 두 개를 연립해서 x1, y1 알고 싶은 거 아닐까요? 자, 양변 2배 4x1 아이고 그냥 y1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지저분하지만 y1 이꼴 넘겨서 마이너스 3분의 2x1 자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유형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이 두 개의 연립식을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죠. 자, 4x1의 제곱이고요. 자, y1 대신에 들어갈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2x1 플러스 3분의 4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를 만족하는 x1 값, y1 값, x1 값. 그죠? 근데 보시면은 x1에 가는 2차 방정식이죠. x1 두 개 나오겠는데요? 당연하죠.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 두 개일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프라임 해보시면 여기에서 즉 x1에 가는 2차 방정식에서 유도되는 x1 값 두 개가 바로 이 접점의 x 좌표인 x1 값 두 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쭉 이렇게 연산 이어나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요것만 이제 y1도 구해야 되니까 이제 필요하겠네요. 자, x1 정리해 보시면 4x1의 제곱이고요. 전개해 볼까요? 자, 9분의 4x1의 제곱이고요. 자,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9분의 4x1이네요. 됐나요? 곱하고 2 곱할 거니까 아니죠. 계산부 이렇게 하고 있어. 곱하고 2 곱하면 4, 4, 16 9분의 16 x1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9분의 16 마이너스 8은 0이다를 만족하는 x1 값을 찾는 게 순서가 되겠죠. 9 곱하죠. 36 x1 제곱 플러스 4 x1 제곱되죠. 마이너스 16 x1 플러스 16 9, 8에 72 이꼴 0 이렇게까지고요. 자, 36 x1 제곱 뒤에 있는 사람 또 만나야 되네요. 젠장. 자, 40 x1 제곱 마이너스 16 x1 자, 그 다음 계산해 보시면 얼마 되죠? 계산이 안 돼. 4 6 54 마이너스 54 이꼴 0 이렇게까지 떨어지겠네요. 됐나요? 54? 56 그죠? 왜 이래? 그죠? 됐죠? 자, 그래서 4로 한번 나눠보시면 10x1 제곱 마이너스 4x1 마이너스 14 이꼴 0 한 번 더 되네요. 5x1 제곱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7은 0. 자, 그래서 5, 1, 7, 1 그죠? 마이너스. 자, 그래서 x1의 값은 5분의 7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까지니까요. B가 마이너스 1이었고요. 자, B가 5분의 7이었다. 이렇게까지. 그때마다의 y1 값도 이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어요. 아마 내신 시험에 나온다면 지금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유형이 제일 까다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방법대로 그냥 계속적인 연립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만 조금 신경 써서 연습하시면 이제 나머지는 좀 쉬워질 거예요. 남은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니까 한번 더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사실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내용이에요. 지금 특강 파트에 있는데 음함수의 미분법이거든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음함수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게 이제 음양일 때 음이 마치 음수인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한 말뜻 자체는 뭐냐면 이게 한자로 보셨을 때 제 생각엔 이게 더 맞아요. 은함수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함수에서의 그 은자가 뭐냐면 은폐, 숨기다, 그죠? 할 때 그 은자를 써요. 실제로 한자로 쓰셨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함수가 숨어져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함수는 아닌데 함수꼴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뭔 개소리야. 가장 대표적으로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1이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지 원의 함수, 원함수 이렇게 배우진 않았어요.
자, 이걸 왜 함수 취급할 수 없었냐면요. 자, 그래프로 놓고 보셨을 때도 정확히 함수의 정의에 어긋나죠. 자, 대응 관계로 보시면 정의역 x, 무수히 많은 원소, 공역 y, 무수히 많은 원소. 쏘는 놈은 반드시 한 개만 써야 되고 안 써도 안 되고 두 개 써도 안 돼요. 자, 받는 놈은 상관이 없는데 자, 임의 실수 x1에서 대응되는 지금 이 그래프로만 놓고 보셨을 때 y 값은 y1도 생기지만 자, 어때요? y2도 생겨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x1이라는 정의역에서 두 개의 함수 값을 갖겠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함수라고 우리가 배우진 않았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너는 자, y의 제곱이 꼴 1-x의 제곱. 아마 이제 수학하에서 조금 심한 문제 다뤄보신 분들은 무리함수 부분에서 반원의 방정식을 배우신 기억이 날 건데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사실상 y는 자, 루트 1-x의 제곱도 가능하고요.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1-x의 제곱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자, 얘가 1번 놓고 보셨을 때 마이너스 1과 1에서 이렇게 위쪽 부분 그죠? 의미하는 거고요. 당연히 너를 2번 놓고 보시면 아래쪽 부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원의 방정식이었지만 y는 이렇게 함수꼴로 정리를 했다면 그러니까 사실상은 함수는 실제로 아니었지만 그 숨어져 있는 내용을 잘 살펴봤던 이런 함수꼴로 표현이 됐다는 얘기. 이게 바로 음함수인데 실제로 이제 x의 값 하나에서 y 값 하나만 대응되는 실제로 함수의 꼴을 띄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음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사실상 y의 제곱이 꼴 4px 아니 물론 x의 제곱이 꼴 4py 같은 건 애초에 태생 자체가 2차 함수였으니까 굳이 음함수라는 개념을 쓸 필요가 없지만 얘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x의 값 하나에서 y 값 두 개가 대응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함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수 y는 fx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뭐가 가능해져요? 미분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함수의 미분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곧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함수꼴이 아닌 숨어져 있는 함수꼴 음함수의 미분법을 따로 좀 배우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잘 나와 있죠. 근데 참 설명 거지같이 해놓고 있네요. 그냥 결과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익숙해지시면 음함수의 미분법이 그다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이제 손으로 이게 익히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1이라고 놓고 보시고요. 얘를 가지고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좀 이제 뺄게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볼 건데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1 너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프를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자, 이런 원의 방정식이 될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원위에는 아마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라는 점이 있을 거고 자, 여기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한다면 수직, 즉 법선 관계,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도형적인 접근이죠. 어차피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제 0,0과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는 45도. 원의 중심에서 접선의 접점까지 선분이 이룬다면 접선과 무조건 수직, 유클리드 기하, 원론. 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반지름인 1이니까 1대 루트 2로서 이 길이는 루트 2. 너는 기울기가 1이니까 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애초에 이 직선 자체를 y 이꼴 mx 플러스 얼마 n 이렇게까지 잡은 상태에서 그죠?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이루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을 대입해서 성립해. 이런 연립도 가능한데요. 자, 얘를 이제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던 내용이 아니라 미분법을 통해서 접근을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은 y-2분의 루트 2는 자, 미분계수 곱하기 x-2분의 루트 2 완전 정확하게 이제 미분법에서 배웠던 그 방법이죠. 그럼 얘가 필요한데
자, 요놈 함수가 미분된 상태에서 2분의 루트 2를 이제 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얘가 함수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쟤를, 우리는 음함수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너는 양수 쪽에 있는 반원이니까 아마 루트 안에서 1-x의 제곱이잖아. 이제 너를 미분해야지. 그런데 이런 미분법을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이제 이과 미적분에서 배우는 이 미분법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미분법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이런 방법대로 미분을 하진 않습니다. 왜? 더 까다로웠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음함수, 이렇게 함수꼴이 아닌 이런 형태의 미분법을 따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어쨌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이꼴 1을 자, 미분할 건데요. 누구에 관한 미분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x에 대한 미분을 할 거예요. 결론부터 좀 쓸게요. 방법은요. 자, 너는 x에 관한 미분한다면 당연히 2x가 되고요. 자, 너를 미분해 본다면 당연히 2y가 되겠지만 y를 x에 관한 미분하기 때문에 dy dx가 붙어야 돼요. 자, 이꼴 0이 되는 것이고요. 자, 양변 dy dx 얘가 이제 주어진 원방 정식을 미분한 도함수가 되는 것이고 넘겨서 쪼개보신다면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까지가 되거든요. 자, 일단 이해 안 되셔도 지금 이 과정을 그냥 쫓아오세요. 자, 이 상태에서 x좌표의 2분의 루트 2 y좌표의 2분의 루트 2를 마저 대입해 본다면 너분의 너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까지가 나와요. 그죠? 자, 이해 안 되셨죠? 당연히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만 접근한 거고 결론만 가지고 접근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음함수의 미분을 왜 이렇게 하는가? 특히 이 부분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x에 대한 미분을 왜 해? 그리고 여기는 왜 생겨? 자,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y dx는 왜 붙으면서 y를 어떻게 x에 관해 미분해? 자, 우리는 분명히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f'x, f'x가 아니라 f합성 gx라는 것을 우리가 미분하는 과정이 어땠나를 잠깐만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f'합성 gx 끝이 아니었죠. 자, 속미분 f'x가 이렇게까지 곱해지는 이러한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y 이꼴 자, fx를 미분하면 자, y 프라임은 f의 프라임 x가 되고요. 자, y 프라임이 뭐였어요? 바로 y를 x에 관한 미분한 자, dy dx 이게 지금 y 프라임이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착안을 하셔서 그렇다면 양변을 제곱한 y의 제곱 이꼴 자, fx의 제곱을 한번 미분해 볼 건데 자, y의 제곱이라는 것을 미분해 본다면 역시 사실상은 우변 놓고 보셨을 때 얘가 미분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EFX가 끝이 아니었잖아요.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대로 F'X 속미분이 한 번 더 됐던 것 그죠? 그대로 한번 쫓아가 보신다면 y의 제곱이라는 것은 2y가 끝이 아니라 속미분인 y의 프라임이 한 번 더 붙어야지 실질적으로 y의 제곱이 미분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근데 y의 프라임은 역시 무엇이었나요? y를 x에 관한 미분한 dy, dx였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y의 제곱을 미분한다면 그죠? 그냥 단순히 2y가 아니라 속미분까지 생각된 자, dy, dx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좀 미분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분의 x의 제곱 자 4분의 y의 제곱 이꼴 1 그죠? 이러한 타원의 방정식도 사실 함수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도 충분히 음함수의 개념으로서 양수값에서만 정의해보면 함수꼴이 될 거잖아. 그럼 미분이 가능할 거잖아. 그럼 이제 너를 한번 x에 관한 미분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보신다면 일단 양변 4 곱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x의 제곱이고요. 자, y의 제곱 이꼴 얼마? 1 자, 방금 했었던 그 방법대로 쫓아가 볼게요. y의 제곱은 그래서 1-4x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자, 양변을 x에 관한 미분할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너는 2y가 끝이 아니라 합성함수의 미분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y 프라임 이렇게까지 되는 게 맞고요. 우변 보시면 어차피 나라가 마이너스 8x가 되는데 그렇다면 y 프라임은 무엇이냐? y를 x에 관한 미분한 dy dx였다. 그죠? 실질적으로 네가 이제 도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양변 2로 나누신다면 2y로 나누신다면 자 y분의 마이너스 4x 너를 가지고 우리는 그죠? 누구다?
다음 같은 타원 방정식 미분된 도함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음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남은 문제들은 우리가 공식이 아니라 좀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음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법을 통한 접선의 방정식을 몇 가지 해볼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켜시고. 선생님 휴원 기간에 선생님 교실 저 5강의실 공사해서 글로 옮기고 나도 3층에 있는 3층 원장님이 해놓은 그 단초점 프로젝터랑 그 리얼 칠판 좀 사다 놔야겠다. 이런 구식 프로젝터 못 써먹겠어. 내 퀄리티 안 맞아. 자, 보시면 네가 뜨면 안 되지. 자, 방금 얘기했던 음함수의 미분법을 좀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 접근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강에 나온 이제 문제를 가지고 직접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자, 포물선이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고요. 자, y의 제곱이 꼴 8x 이렇게까지 이 포물선 위에 2,4라는 점이 존재하네요. 자, 여기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물론 이제 공식대로 가셔도 돼요. 어떻게 구했었죠? y1 곱하기 y. 그러니까 y1 곱하기 y니까 지금 정점 y1은 4니까 자, 4y는 자, 2p. 초점 좌표 4니까 2 곱하기 4 x 플러스 x1 이렇게까지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변 4로 쪼개보시면 아마 접선 방정식은 y 이꼴 2x 플러스 4 공식대로 이제 가셔도 되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문제마다 좀 이제 적용시킬 때 어떤 게 더 낫겠다라는 걸 이제 판정하셔서 편한 방법을 이제 선택하시면 더 좋아요. 자, 얘를 미분법을 통해서 갈 건데요. 좌변 미분하면 자, 2y 곱하기 y 프라임, 그죠? 역시 음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에서 유래가 되는 자, y 프라임 이꼴 얼마 8 되는데 y 프라임은 뭐였다? y를 x에 관한 미분이었다. dy dx였다 사실. 자, 이 포물선의 도함수죠. 자, dy dx 너는 양변 2y로 나눠야죠. y분의 4였구나. 자, 그런데 어디에서 x 이꼴 2 그리고 y 이꼴 4에서의 미분계수 어차피 x 이꼴 2 없으니까요. 그죠? y 값 대신에 y1 곱하기 y는 2 왜 이러냐 진짜. 자, 그래서 이제 방금 했었던 음함수의 미분법을 그대로 이제 한번 적용을 좀 시켜볼 건데요. 자, 같은 페이지에 있는 바로 예에 들어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곡선 보시면 아마 이렇게 생겼고요. 자, y의 제곱 이꼴 얼마 됩니까? 8x라는 이러한 자, 포물선 방정식이죠. 일단 공식을 좀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2,4야. 자, 포물선 위에 있는 정점에서 이 접선 구하는 공식 바로 쓰실 수 있죠. 자, y1 곱하기 y는 자, 2. 자, 초점 좌표 2,0입니까? 2p. 자, x1 플러스 x. 그죠? 이렇게까지 만드실 수 있네요. 자, 그래서 그냥 약분해 보시면 y 이꼴 x 플러스 2 그냥 접선의 방정식으로 구하실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방금 했었던 음함수의 미분을 조금 적용 한번 시켜본다면 자, 일단 너를 미분할 거니까 양변 x에 관한 미분이죠. 자, 2y 곱하기 y 프라임 합성함수에서 유래됐던 자, 우변 x에 관한 미분 8. 자, 그런데 y 프라임은 사실 뭐였다? 자, dy dx y를 x에 관한 미분이었다. 자, 양변 2y로 나눴으니까 y분의 4 이렇게까지 해서 자, 이것이 바로 이 포물선 방정식이 미분된 포물선의 도함수입니다.
자, x 이꼴 2 그리고 y 이꼴 4에서의 미분계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x 대입될 곳 없고요. y 대신에 4 대입된다면 자, 이 점에서의 다음과 같은 함수의 그죠? 함수는 아니었지만 음함수였지만 숨어져 있던 함수의 미분계수는 얼마? 1이다. 그럼 이 점 지난다. 자, y-4는 기울기 1이고요. x-2다. 동일한 방정식이 나오네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어떤 게 더 이 문제에 적합하겠다,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다, 선택적으로 가시면 돼요. 자, 이해하셨죠? 그런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필수예제 8번 타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은 사실 이 미분법이 통용되지 않고요. 아까 하셨던 그 연립과 연립의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제일 까다로우니까 내용 자체,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연립 과정이 대단히 짜증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문제를 활용해 보신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이용해서 두 기울기의 곱, 즉 이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 뭐 혹은 기울기의 합을 구하셔 이렇게도 문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형은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필수예제 10번 요거 이제 오늘 마무리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필수예제 10번 같은 것들이 물론 이제 곡선의 형태가 쌍곡선으로 바뀌었지만 이제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유형이 되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지금 나와 있는 쌍곡선을 대충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y는 2분의 1x가 점근선이니까 한 요 정도 직선 두 개를 점근선으로 가져다 놓으시고요. 자, y가 0일 때 x의 값이 2개 풀마 이 주축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5. 그래서 아마 포물선, 그 쌍곡선 방정식은 이러한 형태를 띌 것 같아요. 자, 또 반대쪽에서도 이러한 형태를 띠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곡선 위에 있는 A, B에서의 접선이 4,1을 지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했을 때, 자, 여기 4,2는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자, 4,2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이, 그죠? 몇 개 있을 건데, 그것이 A, B를 지난다. 이 얘기로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신다면, 자, 4분의 AX 맞나요? 마이너스죠? 자, BY 이꼴 1. 요게 일단 뭐다? 접선 방정식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네가 어디? 애초에 4,2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접선 방정식에 4,2를 대입해도 너는 성립하겠지. 즉 A 마이너스 2B는 그죠? 1. 네가 성립하겠지요. 자, 두 번째 A, B는 애초에 저 쌍곡선 위에 있는 점 아니었나요? 쌍곡선에 그대로 대입된 자, 4분의 A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B의 제곱은 1 너로 성립하는 식인데요. 자, 이걸 만족하는 A와 B의 값을 보니까 나머지 아까의 연립보다는 그나마 좀 낫네요. 자, A는 2B 플러스 1로 정리 그대로 갖다 대입이죠. 자, 그렇다면 4분의 A 대신에 2B 플러스 1이 들어가서 제곱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꼴 1이 될 것이고요. 양변 4까지 마저 곱해 보신다면 자, 이 식을 만족하는 B의 값을 먼저 찾자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죠. 여기서 더 이상 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대로 한번 전개해 보시면 자, 4B의 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1 마이너스 4B의 제곱 이꼴 4. 그러니까 연립 자체는 아까보다 조금 낫네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달라서 연립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문제 설계 자체가 연립이 쉬운 거고 아까 같은 그죠? 이 문제는 그죠? 애초에 연립 자체가 까다롭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식을 만족하는 B의 값은 얘는 이제 접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2에서 그린 접선은 이쪽에서는 접하는 접선이 안 나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4B 이꼴 3이 되기 때문에 자, B의 값이 4분의 3이 이제 어렵지 않게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대로 뭐 여기다 갖다 대입하셔도 괜찮겠네요. 그때 A 값도 마저 구하는 이런 형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접선 문제는 또 많은 또 연습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했었던 2차 곡선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는 이제 조금 더 다른 활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제 스펙업에 나와서 이제 샌도 C스텝도 마찬가지고 심화 문제 개념 원리에서도 심화 문제 좀
풀고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벡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진도 나간 부분 충분히 부교재 가지고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